채권하는 사람 구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식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식당에 관해서는 이미 제가 한 서너 권 정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도 식당에 관한 책입니다. 장진우 식당, 장진우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입니다. 86년생이니까 꽤 젊죠. 이 사람이 이미 요식업, 식당업에 있어서는 하나의 이제 이정표처럼 크게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장진우 거리라는 것도 이태원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태원이 많이 좀 죽어서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지만 이태원이 한 10년 전부터 핫플레이스로 떴는데 그 핫플레이스로 뜨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장진우 식당이었습니다. 장진우는 중학교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먼저 사진업을 했는데 꽤 잘 나가는 사진사였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아나운서들 이런 사람들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아주 잘 나가는 사진사였습니다. 그런데 장진우의 작업실이 당시에는 가게세가 쌌던 이태원의 경리단길이었습니다. 친한 고객들이 오면 그 작업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밥을 해주고 같이 먹었는데 해준 밥이 굉장히 맛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장진우가 해주는 그 밥이 굉장히 맛있어 라는 소문이 나면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데려오는 식으로 해서 이 작업실이 식당처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 그럴 거면은 여기다 식당을 하나 내볼까? 라고 했던 것이 장진우 식당의 시작입니다. 장진우가 친해던 사람들이 당시 누구였냐? 최고 스타들이 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공유, 공효진, 김민희, CL, 크리스타, 이런 사람들이 장진우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또 장진우가 찍어줬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맛있다고 하면서 친구들을 또 동료들을 데려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소문이 퍼지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장진우 식당이 대박이 나기 시작해서 장진우 식당 바로 옆에다가 또 몇 개의 식당을 열어서 그 근처에만 한 10여 개 식당이 만들어지니까 비로소 장진우 거리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태원의 경리단길 쪽에 핫플레이스로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워낙에 이게 잘 나가니까는 한 달치 예약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예약 없이 왔다가 사람들이 막 돌아가니까는 이 사람들한테 미안해서 이 사람들도 매개하지 하면서 식당을 늘렸다는 거예요. 한 5년쯤 지난 그 2016년 정도가 되면은 식당이 20개가 되고 직원이 한 100여 명 정도로 늘어서 장진우 회사로까지 발전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5년이 더 지난 지금 장진우 식당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 울산, 광주, 제주 이런 데 보면은 장진우 식당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또 장진우 식당에서 일하던 셰프들이 독립을 해가지고 전국 각지에 있습니다. 그 장진우라는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할 수 있을까요? 장진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이게 음식 만드는 솜씨가 조금 있긴 했지만 사실 이 음식이 맛있는 거는 이게 음식 솜씨가 아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보고 또 여러 차례 시식과 테스트를 해본 후에 메뉴를 결정했기 때문에 맛있는 겁니다. 손맛이 타고나서 맛있는 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태리 본토 맛이 나는 토마토 파스타를 만드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강한 이태리 토마토하고 한국 토마토는 기본적으로 품종이 다르기 때문에 토마토 맛의 차이에서 오는 이 파스타 맛을 내기가 어렵다.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재료를 한 6시간 넘게 손으로 갈아야 되고 휘젓고 끓이고 식히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대로 하려면 이게 단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맛을 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공을 많이 들여서 맛있게 만들었는데 이 음식이 정말로 공을 많이 들여서 맛있게 만들었구나, 정말 맛있다 라고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자기 성취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비싼 것만은 아니구나 만족감이 드는데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또 역시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싸긴 하지만 정말로 본토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을 만드는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많이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진우의 롤 모델은 부모님이라고 합니다. 솜씨가 아주 좋았던 어머니로부터 음식 솜씨를 물려받았다고 하고요. 또 열심히 하는 성실함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진우는 어릴 때 사고뭉치였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키워줬고, 그 자유롭게 키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장진우가 있었다,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장진우가 다른 식당업을 하시는 분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남다른 생각, 남다른 안목, 남다른 실천력,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남다른 생각은 이런 걸로 나옵니다. 장진우 식당의 직원을 뽑을 때 스펙이 없고 자신감도 없고 경력도 없는,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찌질이,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고 합니다. 왜냐? 내가 뽑지 않으면 어디도 이 사람들을 뽑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장진우 식당을 발전시킨, 그리고 장진우 식당의 메인 셰프가 되고 홀을 담당하는 주전 멤버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릇 하나하나가 굉장히 비싼, 그리고 그런 음식을 최고로 돋보이게 하는 그런 그릇들이라면 가격이 비싸도 꼭 그런 그릇들을 구비해 왔다고 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이 안목, 그 다음에 투자하는 그런 결정력, 이런 것들이 일반 대중 음식점과는 좀 남다르다, 이런 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태원이 유명하긴 했지만 이렇게 핫플레이스가 되기 전인데 바로 거기서부터 식당업을 시작해서 장진우 식당이라는 그 계열사 식당을 10개 20개를 만들고 골목 거리 전체를 자기 이름이 붙은 거리로 만들 정도의 안목, 그리고 실천력,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나이는 젊지만 남달랐구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이 장진우라는 젊은 사람한테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서 났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장진우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진우 식당에 가서 장진우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장진우하고 한번 얘기를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 장진우 식당입니다. 제가 이 장진우 식당 이 책에 대해서 주는 별점은 2개입니다.